자, 이번 시간에는 지형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수치 지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 또 지형을 편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랩빗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빨리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을 먼저 보면서,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형을 만들 때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잠시만요. 어, 안 되네. 그냥 봐야겠다. 전체 화면이 안 되네. 네. 그냥 보면서 설명할게요. 좀 잘 안 보여도 이해를 해주세요. 나중에 레빗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일단 지형을 만들려고 하면 지형이 만들어지는 레벨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1층 평면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 평면도를 일단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뷰 보기에서 뷰 복제를 하나 합니다. 지금은 배치도라고 하는 레벨이 없을 때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층 평면도에 새롭게 내가 배치도를 하나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뷰를 복제를 합니다. 1층 평면도가 그럼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레벨 1 복사본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복사본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겠죠. 배치도라고. 배치도를 바꾼 다음에 여기에 특성창에 보면은 뷰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뷰 범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 범위에서 여기에 상단 레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대로 바꾸면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치도를 이제 그릴 때 뭐 경사가 굉장히 심한 지형에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배치도상에서 그 세팅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바꾸게 되면 배치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배치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CAD를 가지고 오는데 CAD는 수치 지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지형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등고선을 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CAD 파일을 가져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현황 측량도라고 하는 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을 때 여기 현재 뷰만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이제 체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이제 밀리미터로 가지고 온다 이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황 측량도 또는 수치 지형도라고 하는 게 축척이 1대1로 안 돼 있고 다른 단위로 돼 있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고 이제 중심 대 중심으로 불러온 다음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수치 지형도의 원점이랑 내가 모델링한 건물의 원점이 안 맞을 테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레벨 1에다가 이제 불러와오면 다음과 같이 이제 불러올 수가 있죠. 이제 CAD 파일이 이제 삽입이 된 겁니다. 이 삽입된 걸 가지고 이제 고정을 하는데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CAD 파일을 고정해서 안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거는 먼저 위치를 잡은 다음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고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메스 작업엔 대지 탭에 들어가서 지형 면을 선택을 하면 이런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져오기에서 작성, 그 다음에 가져오기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수치 지형도에 있는 등고선에서 자동으로 레벨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온 도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CAD 파일에 있는 레이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등고선에 해당하는 레이어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등고선에 해당하는 레이어에서
이제 점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추출해줘요, 레빗에서. 그럼 이 추출한 걸 가지고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포인트를 수정할 수도 있고 내가 더 만들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지형을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 땅이 있는 곳이 평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경사가 있거나 하면 이제 절토나 성토를 하거나 이제 지형을 변경해야겠죠, 그죠? 그 지형 변경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남측 인면도에서 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지형 만들어진 거를 여기에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형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 맞출 거예요. 이렇게 맞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맞추고 나면 지형이 이제 건물을 파고들어서 먹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깎아내야 되겠죠. 일단 레벨을 맞춘 다음에 얘를 고정을 합니다. 이 지형면, 도면이 아니라 이 지형, 생성된 지형을 이제 고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버린 겁니다. 숨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형에서 대지 경계선을 그려주고요. 내 땅의 대지 경계선을 그려주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을 이제 스케치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의 경계가 이렇게다 그럼 이거 표현해 주는 작업이고요. 이제 지형을 이제 맞춰야 돼서 내 건물에 맞춰 가지고 건물 패드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패드를 매스 작업엔 대지 탭에 이제 건물 패드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평탄화돼야 되는 경계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에 맞춰서 평탄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쪽 같으면 오른쪽 같으면 건물 패드가 지형보다 올라와 있고 왼쪽 같으면 건물 지형이 건물의 1층 레벨보다 올라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만들어져 있는 지형을 선택한 다음에 표면 편집을 누르면 아까 봤던 그 화면에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점 배치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점들을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새로 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돌아가면서 건물 패드 돌아가면서 레벨을 이제 찍어주면은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가 요 주변이 땅이 정리가 됩니다. 일단 그럼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레벨을 정리하려고 하면 그것도 점을 새로 추가해 주거나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 패드가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요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 패드가 너무 두꺼우니까 얇게 1mm로 바꿔가지고 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건물 패드를 변경한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 요 재료를 이제 자갈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 패드의 표면이 자갈이 깔려 있는 형태로 재료가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형도 재료를 흙 또는 뭐 잔디 이런 걸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걸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지형 재료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분할해서 이게 지금 불러온 수치 지형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 잘라내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표면 분할을 누른 다음에 지형을 선택을 하면 그리기 창이 나오고요. 그리기 창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영역을 선택을 하면 영역과 바깥쪽 선택하지 않은 영역 해서 두 가지로 이게 지형이 잘라집니다. 두 개로 잘라져요. 그럼 두 개로 잘라졌으면 이제 바깥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내가 그려놓은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남겠죠. 이 부분만 이제 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구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기에 길도 만들 수 있고 도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경도 패턴을 바꿀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 소구역마다 재료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요 소구역을 만들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단일 패곡선으로 형상을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은 재질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죠. 이쪽에 밑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진입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작업을 한 거예요. 소구역으로 만들어줬고 요 안쪽에 소구역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잔디, 조경을 깐 거예요. 참조평면 기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드를 그린 건데 그리드를 그린 게 아니라
그리드 대신에 참조 평면으로 그리드를 대신 그린 겁니다.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모델링이 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차 라인을 이제 맞춰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차장 요소를 이용해서 주차장, 지금 패밀리가 없어서 로드를 한 겁니다. 있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거 가져와서 주차장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유형 편집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치수를 변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이제 주차장을 여기다 깐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다시 이제 그리기 도구 이용해가지고 소구역으로 요쪽에 이제 색상, 그러니까 재질이죠. 재질이랑 이런 조경 요소들을 이제 변경해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건물 패드를 또 넣었어요. 저는 평지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건물 패드 만들어서 또 지형도 편집을 또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이쪽에 여기서 요로 이제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중간에 평지 구간이 필요하죠. 경사진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 편집을 한 겁니다. 여기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지형을 따로 안 건드리고 이쪽에 보이는 부분에 재료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절성토가 되는 걸로 변경을 하고 주변에 또 소구역 지정해서 녹지를 깔아주고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져가지고 일부러 링크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1층 따로, 그러니까 건물 따로, 조경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만든 다음에 템플릿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다가 링크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링 돼 있는 건축 모델링이랑 지형 모델링을 둘 다 불러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깐 거예요. 링크로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링크 방식을 이용했는데 링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형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실습할 때 할 건데 간단하게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축 모델링이 있는 채로 작업을 해도 되고 없는 채로 해도 되는데 없는 채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템플릿을 하나 열 거고요. 여기다 이제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CAD 파일에서 불러오기 위한 수치 지형도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형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매스 작업 앤 대지 탭에 들어가서 여기다 작업을 할 건데 인면, 평면도의 배치도 아까 먼저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게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여기 들어갔는데 배치도에 보면은 여기 내려보면 뷰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편집을 누르면 아까 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치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여기에 지형면을 누르면 여기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 기능이 없어요. 불러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점 배치 기능을 바로 이용해서 할 건데 지금 요 점 지금 찍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인면도라고 하는데 0이라고 돼 있죠. 이거 0레벨입니다. 0레벨, 레벨 0. 그러면 0이 되는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요렇게가 레벨 0인 부분. 그 다음 이거보다 더 낮은 지형이 난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마이너스 1000 해볼게요. 마이너스 500짜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더 아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거보다 더 밑에 마이너스 2000짜리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000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0까지 내려가 볼까요? 마이너스 3000까지 마이너스 3000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뒤로 더 높은 데를 한번 이번에 만들어 봅시다. 1000 이게 1000 부분이고
2000까지 작업을 해볼까요? 2000, 3000까지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김에 3000. 자, 여기까지 3000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지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형이 좀 잘 보이게 수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형이 만들었습니다. 3D로 보면 이런 지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됐죠?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1층으로 가보면 지금 갑자기 1층이 안 보이네 할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가시성 그래픽에 편집 들어가면 여기에 모델링의 지형이 꺼져 있어서 안 나오는 걸 거예요. 여기서 지형을 체크해주면 나옵니다. 확인 누르면 지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절단면이죠. 절단면. 지형의 절단면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거는 내가 평면도 자르는 데보다 높은 데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건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니까 건물 들어가는 자리에 건물 패드를 깔 거예요. 건물 패드가 들어갑니다. 건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가 건물이 나는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건물 패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편집할 때는 다시 선택을 해서 지금 선택이 잘 안되네. 건물 패드를 선택을 해서 경계 편집을 누르면 건물 패드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물 패드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건물 패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딱 붙어 있는 건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건물 패드가 나는 요렇게 하나 더 지금 이게 오스냅이 안 먹어가지고 자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참조평면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맞출게요. 얘를 이제 경계 편집 지금 불러온 도면이 없어가지고 잘 안 맞아서 지금 자꾸 표면이 선택이 되네. 얘도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건물 패드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건물 패드의 높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얘를 지금 레벨로부터 0인데 얘는 레벨 0보다 더 밑에 내리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층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000 적용.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1000 이렇게 하면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패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레벨 차이를 주기 위해서 한 500만 줄까요? 500. 아니다. 조금 250. 밑에 얘를 마이너스 25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지형을 편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대지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땅을 선택을 하고 평면 편집 들어가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배치 기능을 위해서 아까 마이너스 250이죠. 마이너스 250 얘가 여기에 찍히도록 그러면 건물 패드랑 같은 레벨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저 위쪽은 플러스 250이니까 그냥 250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애들 때문에 지형이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지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이제 정리가 깔끔하니까. 자, 여기서 보면서 이제 불필요한 애들을 이제 지워보는 겁니다. 지금 뭔가 좀 잘 안 맞는 애들은 찾아가지고 지우면 돼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좀 잘 안 맞죠? 지워버리고. 얘도 좀 잘 안 맞네? 그럼 지워버리고. 지금 얘도 잘 안 맞는 애들은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지형 정리가 좀 깔끔해졌죠? 요 밑에 뭐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 밑에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네. 자, 뭐 요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확인. 그러면 지형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점이 있는 거 안 지워가지고 지금 정리가 좀 덜 돼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형 편집하는 것도 뭐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표면 분할입니다. 1층에서 내가 이 땅을 전부 다 쓸 게 아니라서 요만큼만 내가 할 거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지울 거예요. 표면 분할 이용해서 지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할 부분만 요만큼만 필요하면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바깥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안쪽만 남겨놨습니다. 3D로 보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층 돌아와서 이제 소구역을 이용해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앞에 진입도로가 있다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내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로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도로 여기는 자른 다음에 트림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면 이제 진입도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얘를 재료를 변경을 해서 도로처럼 보이게끔 바꿀게요. 보자. 지정되지 않은 걸로 가면 있나?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네? 검색해 볼까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여기 있네. 그러면 포장도로 연회색 얘를 해볼게요. 얘를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되죠. 끄집어 올리고 모드. 지금 어디 들어가 있을까 아스팔트가? 여기 있네요. 선택 그래픽에서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3D로 가보면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도로를 설치했고요. 이 옆에 이제 잔디를 한번 씹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소구역 그 다음에 잔디를 여기다가 잔디를 깔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잔디가 여기 있네. 이것도 끄집어 올려야겠네. 됐고 선택 확인. 가보면 잔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주차장에 또 건물 패드를 또 까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한번 건물 패드를 한번 깔아 볼까요? 여기다가 건물 패드를 하나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만큼 주차장 영역이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건물 패드 요거를 유형 편집 들어가서 하나 복사를 해서 건물 패드 2를 만들었습니다. 2를 만들고 얘를 재료를 바꾸겠습니다. 석재로 한번 해볼까요?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확인. 그 다음 두께는 100만 할게요. 확인. 3D로 보면 여기 있는 건물 패드랑 여기 있는 건물 패드가 다르게 설정이 됐죠. 그 다음 여기 바깥쪽에 표면 재료도 바꾸겠습니다. 뭐 여기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확인. 바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들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도로에 붙어야 되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럼 건물 패드를 선택을 해서 높이를 내릴게요. 마이너스 얼마나 내려가야 되지? 2000? 2000 정도 내려가야 되네. 그러면 여기 지형을 또 건드려 줘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쪽에 어딘가를 건드려 줘야 되니까 얘도 경계 편집 들어가서 표면 편집 들어가서 지금 여기 점이 뭐지? 마이너스 2000. 얘는 마이너스 2000. 또 마이너스 2000. 여기만 잘 찍어주면 되겠네. 내보자. 점을 마이너스 2000짜리를 진입로 부분에다가 진입로 부분에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냅둘게요. 냅두고 작업하겠습니다. 뭐 여기 옹벽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옹벽이 사실 이렇게 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뭐 그렇다 치고 를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500 1800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뭐 이건 그런 거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넣어 볼게요. 주차장에서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4800에 24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 맞죠? 그럼 유형 편집 들어가서 복사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걸로 바꿔볼게요. 5000에 2300이죠. 2000 2300 2000 2300 됐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되고 이거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칩시다. 이렇게 해서 3D로 가보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죠. 얘네들을 레벨을 지금 지정을 안 해줘서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2000 내려주면 바닥에 깔립니다. 이렇게 주차 라인이 완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사람이라던가
대지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다른 나무도 한번 심어볼까요? (3m) 나무도 있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심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거기 트윈모션에서 렌더링 할 때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여기다 심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 가보면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필요하진 않아요. 자동차도 있고, 사실 자동차 뭐 이거밖에 없네. 자동차는 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용량만 커지고, 물론 도면에서 볼 때는 좋지. 도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좋은데, 그죠? 지금 보면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레벨 여기서 설정 뷰 영역이 지금 밑에가 안 보여서 그래. 지금 연관된 레벨 보면 뷰 깊이가 1층으로 돼 있잖아. 하단 레벨로 해서 바꾸면 이제 보이죠? 그죠? 여기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었던 건데 세팅 키면 이렇게 보입니다. 배치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세팅 변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치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트 만들어 가지고 넣으면 배치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작업을 이제 실습 때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 실습을 실제로 해보면 잘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